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마세라티의 기블리 SQ4 리벨레 에디션입니다. 기블리가 또 리미티드 에디션을 내놨습니다. 재작년에 내리시모 에디션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엔 30대 한정, 글로벌하게 30대 한정입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15대 배정이 됐고, 마세라티가 그란 루쏘하고 그란 스포트로 쪼개지잖아요. 그란 루쏘는 좀 더 럭셔리하게 패키징을 한 거고, 그란 스포트는 좀 더 다이내믹한 그런 룩을 내게끔 패키징을 한 거고, 기블리 리벨레 에디션은 모두 그란 스포츠입니다. 그란 스포츠 패키징으로만 나왔고,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SQ4입니다. 그래서 4바퀴 굴림에 450마력 최고 출력을 내는 더 강력한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리벨레 에디션은 글로벌하게 볼 적에는 2018년에 전 세계 200대 한정으로 한번 풀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에만 판매가 됐었고, 그 외 시장, 그러니까 아시아나 오세아니아에서 요청이 있었나, 그래서 30대를 또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리시모 에디션과 마찬가지로 이 기블리 리벨레도 성능적인 하드웨어 차이는 없고, 이런 파츠 그리고 또 색깔 조합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블리 SQ4 리벨레 에디션은 20인치 휠이 들어갔고, 기블리 그란 스포츠 리벨레는 19인치에 빨간색과 검정색이 섞인 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지도 다르고, 그 정도 외관 차이가 나고요. 내부는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유리를 열어놨거든요. 안에도 빨간색과 검정색이 좀 섞여 있죠. 이건 이제 근데 기블리 그란 스포츠라든지 기블리 SQ4라든지 공통으로 리벨레 에디션이면 모두 들어가는 색깔 조합이고요. 내리시모는 새까맸죠. 기블리는 2013년에 글로벌하게 나왔었고, 2017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박터지게 싸우는 중형 세단 시장에서, 중형 수입 세단 시장에서 뭐 독삼사와 특히나 벤츠 E클래스와 겨루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사실 근데 마세라티라는 브랜드 자체가 소비자가 선택하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이제 독삼사 차들이 많이 흔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콰트로포르테 또는 기블리 뭐 두 개도 완전히 다르긴 하죠.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게 이제 마스터 케어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첫 번째 구입자는 평생 소모품이 무료래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은 물론이고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디스크, 와이퍼, 기타 이런 것들이 독삼사에서는 지금 뭐 5년 10만, 3년 6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세라티는 평생 무료라는 거. 소모품이 그래도 럭셔리 브랜드 내에서는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해서 메리트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는 1년 동안은 마일리지가 제한은 있긴 합니다만, 사고 났을 경우에, 외장적으로 사고 났을 경우에는 도와준대요. 300만 원 한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으니까 독삼사 대비 소비자들에게 매력 있게 하려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벨레 에디션은 카본 파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번호판 주변에 에이프런 쪽에 카본이 쓰였죠. 사이드 미러 캡도 카본이 쓰였고요. 앞뒤 문고리 2개 모두 카본, 그리고 B필러, 또 보면 C필러도 카본이고요. 리어 스포일러가 카본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K7은, 아니, 이번 이 기블리는 뒷모습에서는 달라진 건 없어요. 리어 디퓨저를 뭐 카본으로 썼다던가, 쿼드 머플러도 그대로고, 머플러 팁을 카본으로 했다던가 하는 차이는 없습니다. 얘도 이 뒤쪽 부풀어 오른 라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저기다가도 저 마세라티 엠블럼을 박았죠. 이건 뭐 콰트로포르테 르바 공통이긴 한데 참 자신 있는 라인이 이쪽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도 오늘은 이렇게 멀리서 한번 잡아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깥과 마찬가지로 안에도 카본이 참 많이 쓰였어요. 스티어링 휠도 카본이고, 저 시프트 패들도 카본, 도어 트림에도 카본이, 여긴 완전히 통판으로 카본, 도어 스텝 쪽에도 카본을 썼고요. 2열은 도어 트림에만 눈에 띄어요. 카본은. 지금 문을 연 김에 보여드리는데, 이게 기블리는 모두 앞뒤 도어가 모두 프레임리스 도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쿠페라이크한, 이건 뭐 콰트로포르테도 마찬가지인데 뒤로 넘어가는 라인이 아주 완만하게 떨어지죠. 급격히 떨어지는 전통적인 3박스의 세단이 아니라 뒤로 완만하게 떨어지죠. 트렁크가 좀 더 스포티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도어도 보면은 두께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떤 기블리가 상대적으로 2열 공간은 좀 좁습니다. 특히나 2열 도어는 많이 두껍죠. 꽤 두꺼워요. 최근에 본 이중 접합 유리 중에 제일 두꺼운 것 같습니다. 0.7m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꺼운 이중 접합 유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2열의 유리는 이중 접합은 아닌데 2열 유리도 두껍긴 매한가지예요.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GT카 성격답게 두꺼운 유리 덕택에 유리 때문에 안에서는 많이 좀 차단되긴 해요. 인테리어는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란 루소가 아니라 그란 스포츠인데도 카본 쓰인 곳 외에는 전부 가죽으로 다 마감을 해놨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도어에서는 이 암레스트 밑에 부분은 우레탄인데 이런 시트 아랫부분 그리고 이런 센터 터널 옆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플라스틱이지만 여기도 플라스틱이네. 아, 가죽입니다. 가죽 트림을 해놨어요. 그래도 꽤나 럭셔리합니다. 페달류도 보면은 알루미늄과 고무를 섞어놔서 상당히 발 그립은 좋아요. 하지만 엑셀러레이터는 오르간 타입이 아니라 서스펜디드 타입입니다. 오른쪽에도 저렇게 엑셀러레이터 비빌 때 발 닿는 곳도 부직포 대신 저렇게 알루미늄으로 해놨죠. 레이시한 그런 느낌이 나게끔 해놓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 골이 걸리는 거 이건 뭐 다음에 바뀌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이 차도 시동 버튼은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고 이것 역시 르망 때문이죠. 레이서가 타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거고요. 도어 캐쳐도 이건 전에도 칭찬했었던 좋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주 큼지막해서 멋집니다. 알루미늄 촉감도 좋고요. 이 카본 스티어링 휠은 나무랄 데 없어요. 잡는 맛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두 좋습니다. 시프트 패들은 아주 멋지죠. 하지만 시프트 패들이 이 스티어링 휠에 달린 게 아니라 컬럼에 붙어 있죠. 그래서 방향 전환하면서 변속하기가 약간 힘들 때가 있다. 시트도 일체형 시트가 들어가서 레이시한 느낌을 내고요. 이런 볼스터라든지 허벅지 받침, 어깨 받침이 꽤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편해요. 그리고 쓰인 가죽이 너무 좋아서 전부 지금 나파 가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몸 착자감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그런 고급스러움까지도 모두 잘 잡았습니다. 통풍도 되고 열선도 돼요. 2단계씩. 그리고 여기 이제 센터 터널 보면은 통짜로 카본판을 썼는데 기어 노브라든지 옆에 밑에는 이제 독특한 마세라티만의 저런 2단계 다이얼이 있고요. 또 왼쪽에는 ESC 끄는 거라든지 오토 스타트 스톱 비활성화 그리고 IC는 최적의 연료 효율을 이끌어내는 기능이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 버튼 그리고 서스펜션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기어 노브도 이렇게 커요. 그래서 잡는 맛은 좋은데 당기는 맛이 저걸 이제 팁트로닉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왼쪽으로 해서 물론 얘는 시프트 패드 당기는 맛이 참 좋아서 시프트 패드를 쓰게 되긴 합니다만 기어 노브를 왼쪽으로 두고서 매뉴얼로 둬가지고 당길 적에는 약간 그 느낌은 그렇게 철컥철컥 하는 느낌이 덜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제 30대 한정 생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30대 한정이라는 딱지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몇 번째 제품인지가 써 있는 건 아니고 원 오브 30예요. 여기도 카본 덮개가 있고 센터 패시아 지금 보시면은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의 높이 차이가 좀 있어서 지도를 볼 적에는 시선 이동이 좀 있습니다. 아래를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저 중앙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어떤 브랜드 시계는 아닙니다만 마세라티의 아날로그 시계가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죠. 센터 디스플레이는 평범한 수준이에요. 마세라티 엠블렘을 누르면 메뉴들이 뜨는데 드라이버 벤트는 통풍, 그래서 위에 여기서 이제 표시가 되죠. 바람개비 표시가 작아져요. 그리고 열선도 이 위에 아지랭이 같은 이게 2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어서 보여주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서라운드 카메라는 보면은 카메라의 화질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탑뷰하고 앞에 가이드라인 이런 건 보여주는데 약간 좀 옛날 느낌이죠. 그리고 후방, 전방을 협각으로 볼지 광각으로 볼지도 정할 수가 있고요. 뭐 확대가 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상면도 배면도 이렇게 써 있어서 약간 주택 조감도 같네요. 리어 선쉐이드도 여기서 버튼으로 작동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지금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하단 메뉴 옮길 수 있다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 구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컨트롤에 가면은 뭐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든지 사각지대 어시스트 활성화, 전방 충돌 경보. 얘는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아니고요. 그냥 ACC만 들어갔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고, 클라이메이트 가면 여기서 이제 풍량을 이렇게 디지털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이 밑에 중단 보시면 물리 버튼으로도 빼놨거든요. 그래서 내리면 풍량 줄이는 거, 키우는 거 또 가능하고, 온도도 뭐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되는군요. 눌러야만 됩니다. 얘는 3존이 아닙니다. 에어컨이 그냥 2존이에요. 이런 부분은 떨어지는 부분이죠, 경쟁차 대비. 그리고 중단에는 물리 버튼으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 공조장치 관련 버튼을 빼놔서 이건 편해요. 그리고 여기도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옥스 단자하고 USB 포트 그리고 SD 카드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전에도 좋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스마트폰을 넣으면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닙니다. 그냥 공간이에요. 어떻게든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컵홀더가 있는데 깊진 않습니다. 깊이가 달라요. 얕은 거, 깊은 거.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있어서, 네,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엄청 무겁죠. 주머니가 많이 처집니다. 클러치백이 있어야 돼요. 이 키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6시 방향 스포크와 비슷한 모양이죠, 여기가. 그리고 센터 콘솔, 센터 스토리지를 열어보면 여기도 컵홀더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컵홀더로 쓰기보다는 음료수, 물통 넣기에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프 온은 에어컨을 켰을 경우엔 여기서 바람을 나오게 해서 어떤 냉장에 도움이 되는 기능이에요. 온으로 하면 바람이 좀 나옵니다. 시가잭. 이 시트 두께를 보면 상당히 두껍죠. 헤드레스트나 어깨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고급차 느낌이 나요. 이 시트가 두꺼운 거는 아무리 얇게 만들어서 보강을 하더라도 두꺼운 시트는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거실에서 쓰는 소파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상당히 두껍죠. 지금 이게 어깨 받침이라서 더 두꺼워 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께도 두껍습니다. 독특하게 트렁크 열림 버튼이 여기 있죠. 열리는 것만 돼요. 닫히는 건 안 되고. 그리고 선루프에 슬라이딩 틸팅 버튼, 그리고 여기 실내등 버튼이 있는데 모두 LED입니다. 눈미러 방지 부심이 들어갔어요. 계기판은 여전히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을 섞어놔서 스피도미터랑 타코미터는 모두 아날로그 타입이고, 가운데 디스플레이에다가 이제 각종 정보들을 띄우는데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은 바뀌는 거예요. 트립 컴퓨터, 또 드라이버 어시스트, 이거는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살짝 제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노멀일 때는 이렇게, 스포츠일 때는 배기 플랩이 열리면서 소리도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구동력 배분이 어떻게 됐는지, 얘는 Q4 모델이라서 출발할 적에는 50대 50 유지를 하다가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 완전히 뒤로 100을 보냅니다. 뭐 이건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타이어 압력, 속도를 아예 이렇게 띄우기도 하고요. 속도 경고라든지 화면 설정, 뭐 전기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이 센터에도 이 다이얼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눌러보면 밑에 걸 돌리면 이렇게 메뉴가 왔다 갔다 하고요. 이 위에 거는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누르면 선택. 근데 뭐 어차피 화면이 터치도 되니까 뭐 터치를 더 많이 쓰. 기블리 SQ4 리벨레 에디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아주 키 부심이 생길 수 있는 멋진 키죠. 근데 무게가 무겁다는 거. 버튼은 뭐 잠금 해제, 그리고 트렁크 열림 버튼, 그리고 패닉 버튼이 있는데 패닉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울립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두 번 눌러도 열리고요, 킥으로도 열리는데 차면 열리죠. 작동도 부드럽고요. 그리고 킥으로도 닫히기도 합니다. 근데 좀 느려요, 닫히는 건. 닫고서 좀 물러나면 그제야 닫혀요. 뭐 이건 뭐 안에다가 고개를 집어넣었다가 목 치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요. 다시 열어보죠. 그리고 버튼은 요 밑에도 있습니다. 네. 트렁크가 바닥이 낮아요. 그래서 이건 참 좋습니다. 바닥도 낮고 여기 이제 짐 싣는 것도, 물론 여기 턱은 이렇게 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짐 싣기가 참 용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2열 폴딩도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고리도 갖추고 있습니다. 바닥엔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데 익스펜더블 타입이고요. 툴들이 있고요. 잭 리프터하고 삼각대가 있습니다. 멋진 삼각대. 저 내기퉁의 바닥에 트렁크 고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있는데 여긴 스프링 방식입니다. 예. 여긴 그 마세라티만의 멋진 그 툴박스가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내리시모 에디션에서 보여드렸었죠.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트렁크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되게 완소 아이템이라고 해도 될 만큼 재밌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마세라티라고 써있죠. 여기를 열어보면 요 근래 만나본 이 이머전시 키트 중에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구성도. 자, 보시면 이건 응급 키트, 한글로 써있죠. 이게 한글에 우리나라에 제작을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성해를 제거하는, 앞유리 성해 제거하는 껌띠기 같이 생겼죠. 그리고 이거는 레이싱 글러브인지 아니면 작업할 때 쓰는 글러브인지 모르겠는데 글러브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두 마세라티이고요. 이게 약간 퀄리티는 차이나 같은데 메이드 인 파키스탄. 그리고 이거는 비상시에 꺾어서 그 SOS 칠 적에 막 하늘에다 대고 휘두르는 라이트 스틱 있잖아요. 그게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재밌어요. 프랑스 거네요. 그리고 이것 역시 마세라티라고 써있고, 누르면 후레쉬가 LED로 들어오고요. 보이세요? 심지어 얘는 배터리 충전 방식이 아니라 이 손잡이를 펴서 돌리면 충전이 되는 영구적인, 그러니까 후레쉬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신기하죠? 웃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비상시에 입는, 도로에서 입는 야광 조끼인데, 역시 마세라티라고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어때서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요 근래 만나봤던 차들 중에 요런 것까지 알차게, 나름 알찬 구성이잖아요. 알차게 갖춘 차를 드물게 봤어서, 오랜만에 봐서 한번 다 끄집어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 트렁크도 제법 깊고요. 그리고 2열 폴딩도 되는데, 2열 폴딩이, 얘는 레버나 그런 게 아니라 폴딩 버튼도 이런 가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어보면,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저 센터 헤드레스트가 저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부러질 염려가 있어 보여요. 짐을 싣기에는. 혹시나 싶어서 헤드레스트를 뽑아봤는데, 헤드레스트를 뽑아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옆에서 보면은 이 정도로 붙었는데도 말이죠. 이런 마감 같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오우.
예, 이런 건 좀 아쉽죠. 2열 시트는 접을 수는 있는데 접더라도 저 정도로 지금 시트가 많이 세워지는 바람에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래도 공간 확보가 굉장히 막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긴 물건 싣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키라든지 뭐 골프백을 더 넣을 수는 있겠네요. 이런 C가잭도 있고요. 그물 네트도 있습니다. 이제 기블리 그란스포츠 SQ4 리벨레 에디션 2열을 보여드리는데요. 2열 공간은 제 키는 178cm인데 이 얘기를 안 드렸군요. 이 루프 라이닝도 지금 알칸타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이 도어 핸들이 굉장히 크죠, 마세라티는. 공간은 지금 앉았을 경우에는 머리 공간은 이 뒤를 파놨어요. 조금이라도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먹 하나는 들어갈 공간이 나오네요. 머리 괜찮습니다. 문은 닫아보면 아까 바깥에서 설명드릴 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도어가 지금 글라스가 이거밖에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후방 시야는 그래도 좀 많이 파놔서 여기까지 끝까지 파놨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여기는 뭐 에어백도 들어있고 파놓진 않았어요. 그래도 뭐 비좁다는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넓진 않지만 그렇다고 막 못 앉겠는데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암레스트도 참 고급스럽고 이 플라스틱이긴 합니다만 컵홀더도 갖추고 있고요. 공간도 있고 여기엔 USB 포트하고 충전 C가잭도 가지고 있죠. 이런 데도 또 꼼꼼하게 알칸타라로 마감을 해놨고 이 레버도 플라스틱이긴 한데 막기칠을 잘 해놨네요. 근데 좀 네. 그리고 2열은 열선은 2단계로 들어가 있고 선쉐이드도 여기서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쉐이드 버튼이 2개로 붙어 있네. 그리고 센터 터널이 좀 얘가 Q4잖아요. 근데 이거는 Q4 아니고 그냥 그랜스포트 뒷바퀴 굴림이어도 이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이 2열에 앉기에는 좀 부족하겠다. 하지만 2사람이 앉기엔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어제 근데 이제 가족 태우고서 갈 적에 애 태웠을 때도 그렇고 집사람 태웠을 적에도 이 안에가 새까맣다 보니까 안에가 좀 이런 쾌적한 밝은 느낌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그건 뭐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루쏘면은 좀 아마 이거 루프 라이닝이 다를걸요. 그런 루쏘는. 네. 그리고 뒤에 앉아서 보니까 여기를 많이 후벼 파놨네. 이 도어, 이 핸들 들어가는 공간,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그리고 허벅지 받침도 길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체중 분산을 효과적으로 하겠고요. 이 등받이가 굉장히 깊이 잘 파여 있어요. 얘도 그리고 2열 헤드레스트도 일체형이죠. 이걸 높이 조절을 할 수는 없어서 키 큰 사람이 앉으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는데 제 키를 기준으로는 178cm까지는 괜찮다. 뭐 한 180 초반까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차 어때? 좋다. 왜 좋아 이게? 조금 멋져 보여. 이 차 어디가 멋져? 색깔이 멋지다는 건가? 이거 색깔이 검정색이야. 검정색이라 멋져. 검정색이라 멋져. 이 차가 마세라티 기블리야. 뭐라고? 기블리에다가 카시트 장착해서 아이 앉힌 거고요. 어쨌거나 2열이 준대형 세단 치고는 아주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카시트 장착해가지고 아이를 앉히더라도 충분히 공간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쿠페라이크한 그런 디자인 때문에 2열 윈도우가 넓진 않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내다볼 때, 원태야 옆에 볼 때 괜찮아? 이게 창문이 다 안 내려가거든. 요렇게밖에 안 내려가는데 바깥에 보는 거 괜찮아요? 다 하고 왜 안 내려가? 차가 멋져서 창문도 다 안 내려가는 거야. 멋쟁이들은 원래 얼굴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 원태야 이 차 시끄럽진 않아? 뒤에서 우르릉 우르릉 하잖아. 괜찮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워서 내가 이거 하다가 막아. 그 정도로 시끄러워? 시끄러워. 뒤에 뭐 했다? 뒤에 이 차가 방구 끼는 거야 계속.
아 냄새. 뿌릉뿌릉뿌릉뿌릉 방귀 뀌는 거. 아 냄새. 방귀 뀌지 말라 그럴게. 이제 방구 안 낀다. 똥 마려워서 똥 마려워서 방귀 뀌는 거야. 왜? 또 똥 마려운가 봐. 방귀 낀다. 참. 그만 끼야. 그만 끼라 그래? 냥냥 됐어. 이제 안 낀대. 똥 안 마렵대. 냥냥. 기블리 그란스포츠 SQ4 리벨레 에디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 버튼 왼쪽에 있고요. 안전운전하세요. 이런 세레모니 하고요. 지금 창문을 열어놔서 이렇게 배기음이 좀 들어오는데 닫아보면 월등히 조용해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앞에 이중 접합률이 뒤에는 이중 접합은 아니지만 그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얘는 이제 작년에 보여드렸었던 내리시모 에디션이랑 파워트레인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V6 트윈 터보 엔진에 430마력 최고 출력 내고요. 최대 토크는 59kgm 정도. 근데 이제 최고 출력이 나오는 시점이 5750인가 6000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고회전 지향의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요 세그먼트 차들과는 다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물림 변속기는 8단 자동 ZF제가 들어갔고, 그리고 서스펜션은 앞에 W15는 뒤에 멀티링크고, 마세라티만의 그 스카이옥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들어가서 댐핑 감쇄력을 계속 조절을 하죠. 바퀴 4개마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정차 시에는 뭐 배기음만 살짝 들어오는 수준이고요. 바로 스포트로 둬볼게요. 그러면 지금 플랩이 열리면서 확실히 소리가 달라지죠. 꺼보면 바로 작아지고, 지금 기블리 자체가 이런 좀 중형 세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어한 그런 매력을 좀 찾는 소비자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긴 합니다. 그 안에서도 얘는 리벨레 에디션은 우리나라에 15대만 들어오다 보니까 더욱더 희소성은 올라가겠죠. 여기서 잠깐만 초반에만 보면은 이렇게 터지는, 뻥뻥 터지는 소리 때문에 아주 그런 스포티한 감성은 훌륭하죠. 지금 그리고 서스펜션도 스포트로 두면 확실히 댐퍼 감쇄력이 단단해져 가지고 노면 타는 게 좀 더 심해집니다. 지금 얘가 아무리 20인치 커다란 휠을 신고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서스펜션을 스포트로 안 두면은 그래도 좀 덜 전달하거든요. 근데 스포트로 두게 되면 차체 안정적인,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성은 더욱 좋아지긴 합니다. 확실히. 하지만 어쨌거나 이 기블리도 GT카 성격의 차다 보니까 일상적인 데일리 세단으로 타는 걸 베이스로 기초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스포티한 감성, 엔진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청각적인 것,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촉감적인 것들, 이런 뭐 타공된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 이 시프트 패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첨가한 데일리 세단 베이스의 GT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근데 지금 마세라티는 MC20가 지금 기대작이라서 그게 얼마나 전기 슈퍼카가 나올지가 기대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때까지는 이제 좀 그런 관심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겠죠, 브랜드에 대한. 애플 카플레이를 켰을 경우에는 시리도 연결이 됩니다. 내일 날씨 어때? 내일 양평군의 날씨는 구름이 약간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섭씨 26도, 최저 기온은 10. 취소. 여기가 속도 방지턱이 여러 개인데 바꿔가면서 넘어볼게요. 지금은 일단 스포트 단단합니다. 이걸 풀어보면 풀면 물렁하네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스포트 셰시가 차의 움직임이 적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운전자가 느끼기엔. 대신 이제 속도 방지턱 넘을 적엔 엉덩이 힘주고선 넘어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스포츠 셰시로 했을 때 더 차가 좀 붙어있는 느낌이, 바닥에 붙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 사실 이 430마력도 굉장히 고출력이죠. 이거 제로백이 4.7초인데
이 정도면 중형 세단 치고는 그래도 꽤 빠른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얘는 Q4라서 4바퀴 굴림이라서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430마력을 쏟아내더라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이 디지털화가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가운데 창은 디지털 창이 들어갔습니다만 눈엔 잘 들어오지만 그렇게 첨단 느낌은 아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앞으로 보여질 MC20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거기서 이제 좀 파생이 되겠죠. 조금만 짧은 그런 스프린트 단거리 주행을 하더라도, 단거리를 팡 튀어나가더라도 나가는 가속감만큼은 정말 이 청각과 맞물려서, 청각적인 것과 맞물려서 네, 그냥 빵빠레가 터지죠. 이 스카이훅은 근데 이런 짧은 데서는 확실히 딱 잡으니까 스포츠 모드에 스포츠 CC로 두면 이 부분은 확실히 기블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얘가 AMG 263이나 뭐 이렇게 비빌 건 아니고요. 그런 박력 같은 부분은, 얘는 박력이라기보다는 이런 뿜어내는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완전히 하드코어는 아니거든요. 하드한 건 맞는데 간단하지 이게 딱딱은 아닙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담력이 좀, 유격은 좀 있고요. 근데 뭐 아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컨트롤 하는 데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속기도 그렇지만 엔진이 확실히 터보 엔진이긴 한데, 그래도 고회전으로 돌리더라도 확실히 매끄럽게 돌아가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고회전 지향하는 부분은 뭐 어렴풋이지만 느껴지긴 합니다. 어렴풋이가 아니라 그래도 이 기블리가 갖고 있는 마세라티가 좀 지향하는, 남겨두려는 정체성이긴 하고요. 터널에서도 보여주는 정보는, 터널에서는 뭐 시인성은 나쁘진 않아요. 너무 밝으네. 이 밝기 조절은 근데 물론 할 수가 있고, 저한테 기블리 살 거냐 264 이 값이면은 2,400이 더 싸지. 253과 부딪히겠군요. 이 가격이면 1억 5천이면 253보다 비싸구나. 253과 딱 부딪힐 건데, 253 포매틱이랑 253 전에 탔을 적의 느낌과 비교를 하자면 공간감이나 이런 거는 벤츠가 더 좋고요. 스타일링은 개인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블리가 좀 더 전 멋지다 생각은 하고, 브랜드 가치로 따지면은 그래도 글쎄 뭐 마세라티가 좀 위라고 치죠. 그래서 선택은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253 살래요 저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그 마스터 케어인가, 그 평생 유지비 무료, 평생 소모품 교환 무료랑 또 1년 동안 사고비, 외장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죠. 근데 그것도 1대 차주에 한정되는 거라서 어떨려나, 그걸 생각을 하면은 고민할 수 있으려나. 한번 이제 IC 모드로 둬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에코 모드거든요. 그래서 스로틀이나 기어 시프트나 모든 것들을 최적의 연비 세팅을 하는 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타트 스톱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지금은 일단 연비는 6.6이에요 근데 리셋을 한번 해볼게요. 확실히 근데 이 스카이훅 서스펜션은 좋네. 이건 1년 만에 타보고 뭐 얘도 그렇고 콰트로포르테도 그렇고 탈 때마다 느끼지만, 전자제어식 댐퍼가 얘는 되게 좀 정교한 것 같아요. 노면에서 어떤 잘 붙잡고 가벼우면서도 잘 붙잡으니까 그게 되게 좀 정교한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20인치를 둬도 지금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노면의 진동, 소음 이런 거를 굉장히 잘 걸러내서 필요한 정보만 전달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건 없습니다. 근데 2열 승객은 좀 달리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그 킥다운이 안 돼요. 킥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액셀러레이터를 깊이 밟으면은 이제 맨 바닥에서 딸칵해서 이제 시프트 다운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버튼이 없는 것도 독특한 아쉬운 부분이고, 액셀러레이터가 일단 오르간 타입이 아니죠. 지금 확실히 ICE 모드로 달리니까 그렇다고 뭐 답답한 건 아니지만 편할 뿐만 아니라 연비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네요. 지금 교외 도로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교통체증이 없는 도로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꽤 지금 뭐 거의 10에 육박하겠는데요. 100km에서 8단에 1250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 변속기도 어떤 그런 스포티한 주행을 신경을 쓰면서도 효율까지도 챙기는 거, 로직이 ICE 모드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효율을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8까지 나오네. 얘는 그리고 직선에서 쏠 때, 직선에서 가속할 적에 그 청각적인 부분에서 자극이 굉장히 세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속도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달리는 맛이 굉장히 북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얘도 그렇고 큐피도 그렇고 쿼트로포르테도 그렇고 와인딩에서 어떤 진가가 드러난다기보다는 쭉 뻗은 도로에서 이렇게 좀 달릴 적에 그런 더 좀 장점이, 재미가 드러나는 그런 차입니다. 네, 이제 차가 막힐 구간이긴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마세라티 기블리 그란스포트 SQ4 리벨레 에디션을 시승을 했는데, 이 차는 희소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게 내리시모 에디션보다도 더 비싸거든요. 1억 5천만 원이 넘으니까 그 값을 지불하고라도 그런 프리미엄한, 그런 레어함을 얻을 필요가 있겠나라고 따져본다면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으려나? 아마 없을 거예요. 15대면. 이상으로 마세라티 기블리 SQ4 마세라티 기블리 그란스포트 SQ4 리벨레 에디션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